예, 우리 시장 출발 전에 글로벌 시장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S&P 3027인가 28인가 그랬죠. 최고치. 야, 네. 쉽지 않네요. 뭐 손에 닿을 듯 하다가 또 밀리면서 3000선 밑으로 밀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지수가 좀 밀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S&P 500 3000선 위에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실적 발표가 약간 엇갈리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오후 들어서 결국 뉴스 다 보셨고 일부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이제 밀려나가는데 하나의 뭐 작은 요인 정도는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오늘 아침부터 나오던 실적이 약간 엇갈리는 게 좀 몇 가지 나오면서 주가 좀 약세 보이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바로 그냥 특징주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다우지수에도 들어가고 S&P에 들어가고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기업 있죠.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가 최근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익의 전망치를 못 맞춘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기대 이하의 매출, 기대 이하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 한 55억 달러 정도가 예상됐는데 54억 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2.2달러 정도가 기대됐었는데 2.1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일 점포 매출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은 그나마 긍정적이었지만 미국 사라에서는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그래서 미국 내에 어떠냐는 것인데요.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이 5.6%가 5.1%가 예상됐었는데 4.8%가 예상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미국도 이제 경기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쟁에 대한 심화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거킹 대비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버거킹이나 여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대체육 시장이죠. 그래서 비욘드 미트를 비롯한 대체육 시장이 좀 먼저 갔고 맥도날드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늦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치킨 버거류 쪽에서 약간 경쟁에서 약간 심화되는데 거기서 약간 좀 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되었건 맥도날드가 오늘 주가가 무려 6% 가까이가 오늘 떨어진 것이 오늘 아침부터 좀 있었던 일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트래블러스가 오늘 2.36달러가 전망됐었는데 1.43달러. 이거는 뭐 어닝 쇼크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쇼크입니다. 절반 가까이 예상 못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12% 가까이 떨어지다가 결국 종가는 한 8%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P&G는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3, 4%까지 올라가다가 2.6% 올라가면서 결국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로키드 마틴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의 실적들이 좋았다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간밤에 나온 실적들은 말씀하신 맥도날드부터 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 로키드 마틴하고요 몇 가지 특징주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 일단은 네. 그 언더아머 얘기부터 좀 네. 먼저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어떤 나름 의미 있는 사람들의 주요 경영진의 퇴진 소식이 오히려 주시장에는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더아머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언더아머의 창업자가 케빈 프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창업 23년 만에 회사에서 CEO에서 물러나기로 발표했습니다. 언더아머는 아시다시피 한때 이제 나이키를 아성을 넘보고 아디다스의 아두성을 넘는 상당히 트렌디한 브랜드였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적인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쪽 사회에서 유색 인종 사이에서는 이제 사회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항상 구설수에 올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창업자죠. 케빈 프랑크인데요. 드디어 오늘 그만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6% 가까이가 상대적으로 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거가 뭐가 비견되냐면 한 2년 전에 요즘 엄청 주가 잘 나가고 있는 멕시칸 레스토랑 치폴레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장균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면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창업자가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CEO가 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잉입니다. 보잉이 최근에 이틀 동안 주가가 6%, 4%까지 올라가면서 10%가 떨어졌는데 역시 보잉의 항공기 분야의 대표인 맥 알리스터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경영진이 바뀔 거다는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의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여하튼 CEO의 자리에 특히 이제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CEO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늘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가는 플러스 요인이 됐고요. 그 밖에 뉴스에서 아마 많이 흥미로운 것은 결국 디즈니 플러스 애플 이런 거 넷플릭스에 관심이 워낙 많으신 것이 최근의 현상인데요. 애플이 신제품 구매자에 대해서 애플 TV 플러스를 12개월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를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버라이즌이나 이동통신사죠. 이동통신사에서 미국의 1위를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SK텔레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제한 고객 등 이제 많이 요금제가 비싼 사람들 해당되는데요. 12개월 동안 디즈니 플러스 무료를 주기로 이제 발표한 것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이제 콜라보가 이제 발표되면서 버라이즌은 뭐 조금 움직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디즈니가 오늘 1.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넷플릭스는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이제 아마존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잠시 이제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BC나 에버카오는 여전히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여전히 유지하면서 여전히 그 업계에서 탑피로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IT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서비스 쪽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지만 분명히 탑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심화를 얘기하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소업 벤처 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마존인데 리세션이 들어가더라도 대기업 위주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선방할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요. 시티그룹은 한마디로 고평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 한 160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스트롱바이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은 321억 달러가 지금 평균 나오고 있고요. 주당 1.24달러 정도가 이익점에 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외 변수보다는 이제 실적의 영향들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죠. 특징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그 로키드 마틴 얘기는 특징주 크로스로 얘기하시려고요? 네, 두 가지 때문에 뭐 이익도 얘기지만 뭐 오늘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더 중요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얘기 나왔지만 2020년 어닝 가이던스를 조금 낮췄습니다. 상대적으로 2019년을 올리고 2022년을 낮췄는데요. 낮춘 거에 대해서 이제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2020년이 낮게 되기 때문에 주가 좀 제법 많이 빠지다가 결국 많이 회복하면서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되는데요. 이제 주목할 것은 우주 방위 항공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내년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방위비 예산 증가율이 최고 섹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초에 우주 항공 부대를 이제 창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이 역시 민간이랑 상업 뭐 다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보잉과 특히 로드키드 마틴이 탑2로 여전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인데 이런 예산과 관련된 것이 특히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의회에 연설한 거가 바로 국회 예산가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에 가서 예산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방위비 예산에 대한 일자리도 있지만 방위비 예산에 대한 꾸준하게 탑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가 얼마나 돈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한국항공우주나 뭐 하나나 이런 계열사들이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어떤 뉴스의 모멘텀이 계속 조금 단기적으로 좀 실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점검했습니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